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주로 이제 전담을 하죠. 행정심판을 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권익위에 있는 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시도지사가 그런 거 잘못한 것을 갖다가 가려달라고 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청, 군청, 면사무소, 읍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소위 일선의 지자체에서 잘못한 거, 기초지자체에서 잘못한 거는 광역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지만 국가행정기관이나 뭐 병무청이나 보훈청이나 우체국이나 어떤 이런 국가행정기관이 있죠. 국토부 국토관리청 이런데 하여간 그 국가기관 직접 국가기관에서 잘못한 거 그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입니다. 그 기관에서 제가 37년 동안 조사관 또 팀장 과장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8년 전에 제가 퇴직을 하고 이제 8년 동안 지금 저 행정사무소를 개업해서 제가 용인수지에서 그 행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심판 그거에 대해서 참 낯설고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법도 잘 모를 뿐더러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뭐를 안 해주는 거죠.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서 뭘 허가를 신청하고 뭘 이렇게 승인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뭘 등록을 신청하고 뭐를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수익을 해달라, 수익적 행정행위죠.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에는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곧장 찾아가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실 변호사는 이 행정심판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다툴 때, 법원에서 또 뭐 검찰청이나 이렇게 형사사건 다툴 때, 그럴 때 이제 변호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 이런 거를 할 때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변호사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기관,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이나 뭐 도청이나 뭐 또 중앙행정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다툴 때, 그럼 다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하고 다툴 때 이것도 마냥 변호사 찾아가면은 변호사들은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호사들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공부 많이 하고 또 뭐 로스쿨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되고 상당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행정기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행위라고도 하죠.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잘못해갖고 자기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구제해달라고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거를 하는 거를 법원에서 잘못한 것을 심사하는 변호사한테 가서 이것을 갖다가 해달라고 그러면 물론 돈 받고 해주는 겁니다. 변호사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뭐 부동산도 해주고 뭐 세무일도 다 해주고 변호사가 가장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고 가장 세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무사 일도 하고 행정사 일도 하고 뭐 부동산 뭐 중개사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변호사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개입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저거 뭐 우리가 주변에 많이 봐서 팔방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저거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자격증이 한 뭐 50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특정하게 자기가 어느 전담을 해서 그거는 잘하지 못한다니까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광범위하게는 잘한다는 건 인정, 100% 인정. 그러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는 그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행정사는 물론 시험 출신 행정사도 요새 있습니다. 이제 많이 배출되고 유능한 행정사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또 그리고
저와 같이 옛날에 그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행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예요. 그러면 행정사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그 직접 업무 처리를 하면서 우선 이렇게 행정 절차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자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느 범위 개입하고, 그 다음에 그 외 팀장이 어느 범위 개입하고, 과장이 어떻게, 그 다음에 국장이 어떻게, 그 다음에 부기관장이 어떻게, 기관장이 어떻게, 이렇게 쭉쭉 충청시사에서 의사 결정하는 그런 어떤 결정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관계, 이런 거 누가 이렇게 작용하는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일한 사람은 알죠. 일을 안 한 사람은 뭐 모를 수도 있겠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래서 행정기관 내부의 그런 절차적 시스템이라든지 의사결정 시스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행정사에게 행정심판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행정심판을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변호사 아무것도 그 행정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처음부터 그냥 막 법의 잣대만 들이댑니다. 법의 잣대만 처음부터 들이대니까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공무원들이 법대로 안 하면은 그게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법대로 안 하면은 이런 일반인들은 배임죄가 되지만, 이건 법대로 안 하면은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대로 안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생활 그만둬야 됩니다. 공무원이 실형을 받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은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일을 하면서 법은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법을 지키면서도 해주기 싫으면 안 해준다 이거예요. 또 해주기 싫어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거를 해석을 자기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도와주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건 뭐 법 해석권자의 그건 자율권이야. 직권남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직권남용이 아니면서 안 해주는 쪽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의사결정해서 밀고 가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팀장이 그렇구나, 팀장이 뭘 알아, 거기 잠깐 있다가 또 다른 팀으로 가고. 실무자가 제일 많이 압니다, 뭐든지. 그래서 실무자라는 선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어디 백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 외 팀장, 과장한테 뭐 백 쓰면은 실무자가 우리 과장이, 우리 팀장이 하라고 했는데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말은 잘 듣지요. 왜냐하면 뭐 근무평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대개 직속상관 말은 듣습니다. 팀장이나 과장 말은 들어요. 그러나 그 외 뭐 국장이라든지 뭐 그 외 높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요새 공무원들 옛날 공무원 같지 않아요. 내가 소신이 안 맞고 안 맞으면 안 해요. 딱. 예, 그런 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의사결정 구조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행정사하고 행정심판을 해야 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만 갖고 하니까 실무자들이, 지금 실무자들 자기 업무에서는 가장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또 자기가 법대로 안 하면 직권남용으로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형까지 산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요새 공무원들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한테 변호사가 법만 갖고 보는 거야. 변호사는 법을 보잖아요. 물론 그 밑에 법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령, 지침 뭐 물론 다 봐요. 판례도 보고. 그런 걸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다 보는데 자꾸 법령의 잣대로만 들이대니까 공무원들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공무원들은 그 행정에 어떤 그 행정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거든요. 법적 의사결정과 행정적인 의사결정은 분명히 달라요. 제가 보기에. 그 이제 행정법상 용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의사결정이나 행정적인 그런 행정법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학이죠. 그러한 거에 대해서 행정 쪽에는 그 공무원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인 잣대만 갖고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변호사는 배운 게 법만 배웠으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에서 아무것도 구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행정심판 자료 작성한 거 보면은, 변호사가 작성한 거 보면은
막 그냥 이거저거 뭐 판례 뭐 막 무슨 뭐 신뢰 보호의 원칙이 어쩌다는 둥 뭐 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둥 뭐 이렇게 해서 막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둥 뭐 대법원 판례 이런 거 막연한 거 갖고서 막연한 거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직접 안 됐죠.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뭐 있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판례는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되고 그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그래서 법령이나 어떤 그 행정법적인 이런 게 모든 게 불법되고 잘 정의 내리가 어려울 때 그럴 때 판례를 적용하고 조례를 적용하고 조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에 어떤 뭐 일이 발생됐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뭘 세차장 하나 하려고 뭐 다 이렇게 땅도 사고 건물도 다 임대하고 막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기계까지 다 준비하고 막 했는데 이거 충분히 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상한 데서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다 되는데 이거 폐수 어디서 버릴 거냐? 그럼 정화조가 그 정화조로다가 연결돼서 오배수관이 연결이 제대로 됐냐? 그러면 거기 사유지를 통과하는데 그게 사유지면은 그게 사용 승인을 그 사람한테 그 배관이 통과되는 사유지 승인권을 받았냐? 사용권을 뭐 이런 걸 본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 변호사들이 모른다고요. 그 행정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된다. 행정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행정적인 문제, 공공기관과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얼른 덮어놓고 그냥 행정사무소에 문의를 하십시오. 가까운데 행정사무소도 찾아가도 되고 문의해도 되고 그래서 행정사무소에 문의하고 특히 어떤 그 첨예한 쟁점이 있다 행정기관과에 그래서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행정 경험도 많고 이왕이면 또 그런 행정 심판을 전담하면서 상당히 그런 경험적으로 또 그런 많이 그렇게 역시 그 암 수술 이런 것도 암 집도의가 집도를 하지 않습니까? 암을 판별할 때까지는 뭐 영상의학과 이런 데서 또 판별을 다 하죠. 그러면 실제 집도는 칼을 대고 하는 걸 집도의가 하지 않습니까? 외과 집도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외과 집도의가 수술을 잘한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수술례가 엄청 많이 쌓여야 됩니다. 수술을 10번 한 사람하고 100번 한 사람하고 1000번 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1000번 한 사람은 눈 감고 실수해. 눈 감고 수술을 해.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자기가 1000번 정도 수술을 하면서 뭐를 실수했는지 머릿속에 전부 다 쌓여있고 학습 효과가 생겼어. 그래서 그 부분에 실수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가 되고 야 명의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요번에 뭐 요새 명의가 뭡니까? 영상의학과에서 뭐 MRI, CT 다 찍어서 그거 다 판독해요. 몇 센치 암이 있다, 몇 센치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발견해서 다 종이에 써주면은 명의라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이렇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명의예요. 그거 보고서 그냥 환자한테 알려주는 거. 여기 암 2cm가 있네. 일기고 요거 요거 수술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하냐? 수술을 하는 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수술이 칼을 대고서 10시간씩 11시간씩 막 가서 그 막 피비린내를 맡아가면서 막 지혈을 하면서 수술할 거 아닙니까? 막 급박한 상황에 그런 상황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고 그만한 학습을 누가 많이 했냐? 그게 명의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찾아야지 법리에 받고 이론에 받고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경험이 많은 그런 행정사를 찾고 또 그런 경험이 실제 많은지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러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하려면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어려운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